국가는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지만 정작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비로 고민이 많다. 자녀 한 명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드는 양육 및 교육비가 2억 6천만 원이라는 통계가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만 준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던 이 통계는 또 다른 허점이 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총액이 아니라 연령대별 교육비만 따진 것이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다면 더 큰 금액이 들어갈 거라는 계산이다. 그렇다면 자녀가 실제로 대학을 입학할 즈음에 대학 자금은 얼마나 들까? 일단 현재 상황을 봐도 한 학기 등록금만 450만 원씩 1년에 2번, 한 달 용돈 25만 원씩만 잡아도 연간 1200만 원이고 4년이면 5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지난 10년간 대학 자금 인상률은 연평균 5%에 육박했지만 다행히 현재는 대학 등록금이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게 제한되었다. 자녀가 5세인 젊은 가정의 경우 미래 대학 자금 인상률을 3% 정도로 잡으면 대학을 들어가는 15년 뒤엔 8천만 원이다. 그러나 다시 뒤집어 생각해 볼 것은 대학 자금 8천만 원은 15년 뒤의 미래 가치지만 현재 가치로는 5천만 원이라는 것이다. 과연 이 돈의 지금의 얼마의 가치일까? 월급 200만 원씩 맞벌이하는 부부의 1년 연봉이거나 한 사람의 연봉 아니면 자가용 한 대 값일 테고 넓은 평형의 집으로 옮기는 전세금이나 조금 무리해서 집을 사는데 낸 빚이 그 돈일 수도 있다. 몇 해 전 만났던 가정은 어린 두 자녀의 미래를 위한 저축은 하나도 없었지만 매달 차량 할부금으로 80만 원이 빠져나가는 상황이었다. 남편의 설명대로 연비가 좋아서 샀다는 그 외제 차량의 가격은 5천만 원이었다. 자녀의 대학 자금과 외제차 한 대를 맞바꾼 소비 행위라고 보기엔 과장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소득에서 저축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습관이 부족한 현실의 단면이다. 물론 과소비하지 않아도 빠듯한 게 요즘 현실이다. 전세 부족과 월세 비용, 높은 주택 대출 등 주거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가계 지출 중에서 가장 줄이기 어려운 것이 교육비다. 한국인의 자녀 교육 열정은 대단하다. 실제 지난 1년 동안 가처분 소득과 비교하면 사교육비 증가율이 6배나 높아졌다는 통계가 있다. 꿈을 먹고 자라야 할 자녀들이 돈을 먹고 자란다는 말도 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학원에 보내고 사교육으로 돈을 쓰는데 문제는 정작 목표인 대학 자금이 준비가 안 된 것이다. 자녀가 대학 진학할 때 부모 세대는 50대 초반 중반이 되고 정년이 빨라지거나 임금 피크제로 소득은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부모는 빠듯해서 힘들고 아이들은 학업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이중고가 찾아온다. 가정경제 상담에서 강조하는 꼭 한 가지 원칙은 빚내어 학원을 보내지 않더라도 자녀 대학 자금은 준비하자는 것이다. 요즘 맞벌이로 인해 돌봄의 한 방편으로 자녀를 여러 군데 학원에 돌리는 경우도 있다. 초등학생 이하 어린 자녀들은 방과 후 수업이나 지역사회의 돌봄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대안을 찾고 중고생 자녀와는 현실적인 대화를 통해 인터넷 강의 등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키워 학원비를 적정선에서 관리해야 한다. 여윳돈이 있다면 비교적 안정적인 예금이나 일시납 저축성 보험에 넣어 복리 이자로 굴리면 좋겠지만 퍽퍽한 살림에 여윳돈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5년 이상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적립식 펀드에 투자하기를 추천한다. 월 25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할 경우 물가 상승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4% 수익을 목표로 탄력적으로 관리하면 15년 뒤 예상되는 준비자금은 6,127만 원이다. 원금 4,500만 원 기준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액이다. 대학자금 전부는 아니어도 77% 정도 준비할 수 있다. 요즘은 워낙 금리가 낮아 적금이나 공시 이율의 저축성 보험으로는 대학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 모인 돈을 한꺼번에 예치하는 정기예금과 달리
정기적금이나 저축성 보험은 매달 붙는 돈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기간을 고려해 이자가 계산되기에 가령 적금금리가 3%라 하더라도 실질 수익은 절반 정도인 1.5%밖에 안 된다. 자녀가 3년이나 5년 안에 대학을 들어가는 경우라면 안정성을 우선으로 당연히 적금을 들어야 하지만 15세 미만의 어린 자녀라면 장기적인 물가 상승과 화폐 가치의 하락을 대비해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이 중요하다. 만기를 길게 잡되 무조건 장기로 묵히면 수익을 내기 어렵다. 적정 수익이 나면 이익금을 환매하여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시 분산 투자하는 등 수익을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라면 첫째는 아빠가, 둘째는 엄마가 대학 자금을 준비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다. 한 명씩 맡아 목표와 명분을 갖고 즐겁게 버는 소득에서 저축하는 전략이다. 현재는 아이를 양육하면서 외벌이 상태라면 남편의 버는 소득에서 작게라도 적립식 펀드 통장을 만들고 아내가 향후 맞벌이를 하게 될 때부터 금액을 추가로 증액하여 적립하는 게 좋다. 최소한 의지를 갖고 시작한 아빠의 통장에 엄마는 기름을 붓는 역할이 된다. 대출이 있어도 매달 버는 소득에서는 저축해야 한다. 우리가 빚 갚으려고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보험료 등 가계 지출 조정을 통해 작게라도 여유를 만들어 대학 자금 마련 저축을 시작하고 자녀와 대화하면서 부모로서 적극적인 의지와 계획을 보여줘야 한다. 반드시 작게라도 시작하고 향후 맞벌이가 가능할 때나 대출금 부담이 줄어들 때 금액을 키워가면 된다. 무리한 학원비로 빚내어 생활비를 감당하거나 대학 자금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현실 속에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에 내디딜 청년들의 첫걸음이 학자금 대출로 무거운 현실이다. 빚과 소금이 되어야 할 자녀들이 세상에 나갈 때 빚으로 시작하지 않도록 대학 자금은 반드시 준비하자. 돈을 모으다, 저축하다라는 영어 단어 save는 구하다라는 다른 뜻도 있다. 중년 부모 세대에게 어떤 변화가 생겨도 준비된 미래로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도록 하자. 아이들과 함께 커가는 통장, 가정경제를 기원한다.